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할 때 회사를 잘못 선택하면 돈보다 더 중요한 시간과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회사의 규모를 보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상 플랜입니다.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 보상 플랜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설명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회사의 보상 플랜이 바이너리인지 유니레벨인지 브레이크어웨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너리 플랜, 조직을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렉으로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유니레벨 플랜, 여러 개의 렉을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의 깊이, 즉 레벨에 제한이 있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 플랜, 조직이 일정 직급에 도달하면 독립하고 그 독립한 조직의 매출을 기준으로 수당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독립 레그를 만들지 못하면 상위 직급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회사의 보상 플랜을 비교해 본 결과 조직의 협력과 깊이를 만들기에는 두 줄 구조인 바이너리 플랜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바이너리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설계된 바이너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 바이너리 플랜이 유리할까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전산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조직별 매출을 수기로 계산하던 환경에서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유니레벨은 브레이크어웨이보다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많은 회사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의 깊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깊게 만드는 뎁스보다 여러 개의 레그를 넓게 만드는 위스 중심의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조직 안의 파트너인데도 서로 다른 레그에 있다는 이유로 수당과 직급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개의 서로 다른 레그에서 플래티넘을 한 명씩 성공시켜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브레이크어웨이 플랜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면 바이너리 플랜에서는 2개의 레그 안에서 플래티넘을 3명씩 성장시키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일까요? 저는 두 레그 안에서 플래티넘을 3명씩 성장시키는 방식이 훨씬 쉽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감상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레그 안에 있는 플래티넘들이 서로 협력하고 교육하고 사업자를 연결하면서 하나의 팀으로 시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6개의 레그를 각각 성공시켜야 하는 구조에서는 같은 다이아몬드 스폰서 그룹 안에 있더라도 각 레그가 실적과 직급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아몬드 스폰서가 그 이상의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레그를 추가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에서 수석 다이아몬드를 가려면 새 레그의 플래티넘 파트너를 더 성공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바이너리 플랜에서는 다이아몬드 사업자가 더 높은 직급으로 성장하려 할 때 양쪽 레그 매출이 더 커지도록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레그를 만들어 팀 매출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매출인데 수당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 한 가지 비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의 A사 사업자가 2개의 레그를 성장시켜 각각 월 20억 원씩 총 40억 원의 매출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출이죠? 그렇다면 A사 사업자의 이번 달 수당은 얼마일까요? 패스업, 즉 일정 수당이 상위 조직으로 넘어가는 룰을 적용하고 나면 한 레그당 20억씩 두 레그에 40억 매출을 해도 100만원 밖에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의 한계입니다. 더 높은 수당을 받으려면 세 번째 레그를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이너리 방식의 웰런스 사업자가 똑같이 2개의 레그에서 각각 월 20억 원씩 총 40억 원의 매출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웰런스 보상 플랜의 지급 조건과 수당 상한을 충족한다면 월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40억 원의 매출이라도 보상 플랜의 구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돌아오는 수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낙후된 브레이크어웨이 방식과 정교하게 설계된 최신 바이너리 방식의 차이입니다. 바이너리는 좌우를 맞추기 어렵다. 브레이크어웨이나 유니레벨 회사를 진행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이너리는 좌우 실적을 맞추기 어렵다. 귀신도 좌우를 맞출 수 없다. 하지만 두 줄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면 세 줄이나 여섯 줄은 과연 더 쉽게 맞출 수 있을까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에서 올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6개의 플래티넘 레그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4개의 레그는 플래티넘 자격을 달성했지만 지난해 플래티넘이었던 다른 2개의 레그가 올해 자격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다이아몬드에 도전하는 스폰서는 파트너들에게 무리한 실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실적을 만들지 못하면 스폰서 본인이 구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레그의 실적을 억지로 맞추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면 직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이른바 사라지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월 마감을 유도하는 플랜. 예를 들어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의 A사에서 한 사업자가 월말에 18만 PV로 마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6만원의 매출입니다. 그런데 수당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이 20만 PV라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이번 달 실적 18만 PV는 다음 달로 2월 되지 않은 채 0 PV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폰서가 이렇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2만 PV만 더 하시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4만원 정도만 더 구매하시면 3%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12,000원의 수당을 받기 위해 4만원의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월 마감 압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잘 설계된 바이너리 플랜에서는 실적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불필요한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후원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은 실적은 2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너리에 관한 오래된 오해. 과거의 바이너리 플랜에서는 작은 실적과 큰 실적을 억지로 맞춰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큰 레그의 실적을 맞추기 위해 사재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과거 쌍팔년도의 옥장판 다단계 시절의 논리를 지금까지 반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고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와 용이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오래된 바이너리 플랜의 트라우마를 지금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산이 발달하면서 바이너리 플랜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물론 모든 바이너리 플랜이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바이너리 회사 가운데는 N값을 핵심 수당 지표로 사용하는 낙후된 구조도 있습니다. N값이란 회사의 전체 매출이나 수당 재원에 따라 일정 포인트의 가치가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매출과 직급자가 늘어날수록 N값이 떨어진다면 뒤늦게 시작한 사업자는 이전 사업자와 같은 실적을 만들고도 더 적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 다단계나 일부 바이너리 회사처럼 이번 달 N값이 얼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당을 설명하는 회사라면 고민 없이 패스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값에 따라 수당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플랜은 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노력과 실적보다 회사 전체 상황에 따라 수당이 크게 변하면 자신의 소득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이너리 같지 않은 바이너리 플랜. 어떤 바이너리 플랜은 시작 단계에서 바이너리의 강점을 망가뜨리고 시작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너리 플랜인 시사는 본인 아이디를 3개 이상 만들 수 있다. 수입이 3개의 아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입이 극대화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이디가 3개가 되면 결국 두 번째 아이디 2레그, 세 번째 아이디 2레그, 결국 4레그를 펼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이너리지만 사업자들에게 4레그를 키우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결국 한 스폰서 아래에서 4팀으로 분산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폰서가 바이너리 플랜이라고 소개하면서 본인 아이디 왼쪽에는 아들 아이디를, 오른쪽에는 딸 아이디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스폰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문제는 아이디 하나당 1급점이 100만원입니다. 주 700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으니 한 레그만으로는 수당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3개의 아이디가 모두 1급점에 도달해야 주 2100만원입니다. 바이너리 플랜인 웰런스 사업은 본인 아이디를 추가로 만들 필요 없이 2레그만 성장시켜도 본인 아이디 하나로 받을 수 있는 팀 커미션만 주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사는 3개의 아이디가 1급점에 차면 4번째, 5번째 아이디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레그를 펼쳐야 하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과 뭐가 다를까요? 잘 설계된 바이너리 플랜은 대실적과 소실적을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바이너리 조직은 대부분 어느 한쪽 레그가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큰 레그와 작은 레그가 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부분의 우수한 바이너리 플랜은 작은 레그, 즉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사용되지 않은 큰 레그의 실적은 다음 마감으로 이월해줍니다. 마감이 끝났다고 모든 실적이 0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레그에 남아있는 누적 실적을 가지고 다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이너리 플랜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가 실적이 누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실적이 사라지는 플러시 아웃 규정이 다릅니다. 바이너리인데 대실적이 사라지는 회사. 일부 바이너리 회사는 큰 레그의 실적까지 플러시 아웃됩니다. 예를 들어 바이너리 B사에서 왼쪽에 1000만 PV, 오른쪽에 20만 PV가 누적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작은 레그가 20만 PV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주지만 20만 PV 이상이 되어 정산 조건이 충족되면 마감이 진행됩니다. 그 결과 N값 기준으로 약 6만원 정도의 수당이 발생하고 왼쪽에 쌓여있던 1000만 PV의 대실적이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열심히 만든 대실적이 사업자의 자산처럼 누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이너리 플랜을 볼 때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대실적은 2월됩니까? 아니면 수당 정산 후 모두 사라집니까? 추천인과 후원인이 구분되어 있는가? 바이너리 플랜을 볼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추천인과 후원인이 구분되어 있는가입니다. 추천인은 그 사람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가입을 추천한 사람입니다. 후원인은 바이너리 조직도상 해당 회원의 바로 위에 배치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같을 수도 있지만 조직 배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천인과 후원인의 구분 없이 가입, 순서대로만 회원이 배치된다면 그 바이너리는 선착순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조직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앵커레그 개념이 없으면 회원이 2명, 4명, 8명 순서로 빈자리를 채우는 스피로버 방식으로 중구난방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직 추천 의무와 유자격 조건, 퀄리파이드까지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좌우에 직접 사업자를 추천하지 않아도 위에서 내려오는 회원만으로 양쪽 조직이 커질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비전이라고 설명합니다. 직추천하지 않아도 위에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양쪽 조직이 저절로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노력하지 않았는데 위에서 내려온 조직만으로 큰 수당을 받고 본인도 모르는 사람 밑에 뒤늦게 등록되어 시작한 사람이 열심히 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운 좋게 크게 성장했을 때 회사 매출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높은 수당을 받고 오히려 늦게 시작해 열심히 활동한 사업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열심히 하는 사업자들이 지치고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좋은 보상 플랜을 구별하는 7가지 기준. 보상 플랜을 분석할 때는 단순히 바이너리인지 아닌지만 보면 안 됩니다. 다음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 후 남은 대실적이 다음 마감으로 이월되는가? 큰 레그에 누적된 대실적이 사라지지 않는가? N값에 따라 수당의 가치가 달라지는가? 이런 회사는 무조건 패스. 추천인과 후원인이 구분되어 있는가? 앵커,
좌우직 추천, 유자격 조건이 있는가? 실제로 노력하고 조직을 성장시킨 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가? 직급과 수당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구매와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지 않는가? 좋은 보상 플랜은 사업자의 노력과 성장을 보호합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보상 플랜은 계속해서 새로운 조건과 제한을 만들고 사업자의 구매를 유도해 회사의 매출을 높이는 데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 이런 내용을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보상 플랜과 피해야 할 보상 플랜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비교해야 하는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상 플랜을 모르고 회사를 선택하면 돈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간과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보기 전에 플랜을 확인하고 회사의 말보다 실제 보상 구조를 살펴보십시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시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민하는 분에게 공유해 주세요.